무좀, 발톱과 발에 잘 생기지만 이렇게 몸 다른 부위로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톱이 평생 변형되거나 내성 발톱으로 발전해서 통증이나 2차 감염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보기에도 싫고 몸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는 이 지긋지긋한 무좀, 집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무좀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무좀 위에 페니큐어를 해도 되는지, 발가락 양말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무좀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고 무좀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무좀으로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먼저 가장 신경 쓰이는 손발톱 무좀, 조갑백선이라고도 하는데 진균, 이 곰팡이균이 침투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발톱 색이 노랗게 또는 초록빛으로 변하거나 두꺼워지거나 갈라지고 하얗게 부서지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냄새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젊은 여성분들도 생각보다 이 발톱 무좀으로 많이 오세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페디큐어 아니면 젤 네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 페디큐어나 젤 네일 안에 가려져 있다가 떼고 나서 생겼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페디큐어나 젤 네일을 하면 오히려 무좀이 더 잘 생기는데요. 페디큐어 받을 때 이 큐티클을 제거하는 과정, 지우는 과정에서 아세톤으로 세게 문지르게 되잖아요. 이때 발톱 주위 피부 쪽에 미세한 상처가 나게 되고 발톱도 손상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무좀균이 잘 들어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그 안으로 무좀균이 들어가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연구에서는 페디큐어 한 분들 중에 발톱 변형이 생긴 경우 대부분에서 무좀균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만큼 페디큐어와 무좀 사이에 연관성이 높습니다. 특히 젤 네일은 피부 손상을 더 많이 만들고 원래는 이 약산성인 우리 피부를 중성으로 만들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떨어지기에 무좀이 있는 분들은 젤 네일은 더욱더 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남성분들은 군에서 발톱 무좀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곰팡이가 어디 잘 생기나요? 네, 축축한 습기가 많고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죠. 군화가 통풍은 전혀 안 되고 따뜻하고 습기가 많이 차니까, 게다가 공용생활을 하잖아요. 서로 잘 옮기고 많이 걸려서 오게 됩니다. 무좀 꼭 치료해야 하나요?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별거 아니지, 신경 쓰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무좀균은 옮아가요. 몸 어디로든 옮아갈 수 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한테도 옮깁니다. 무좀균이 있는데 그 주위로 상처가 생기면 이 무좀균이 상처로 들어가면서 봉화지경 같은 합병증이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요. 발톱 모양이 영구적으로 변해서 평생 이상한 모양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좀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이 무좀, 곰팡이균이 언제 잘 생긴다고 했죠? 네, 열심히 들으셨군요. 축축하고 습한 곳, 그리고 따뜻한 곳이죠. 예방하려면 발을 건조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줘야 하고요. 여름철같이 땀이 많이 나는 경우 메쉬 타입의 운동화처럼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는 경우 맨발로 신으면 오히려 이 피부에 상처가 잘 생겨서 양말을 신고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신발을 몇 켤레 두고 번갈아 가면서 신는 게 좋고요. 여벌의 양말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 중 중간에 갈아 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몇 개 뽑아봤어요. 무좀이 생겼을 때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이 좋나요? 무좀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 각질이 두꺼워지는 각화형,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지간형, 물집으로 나타나는 소수포형 타입이 있습니다. 각질이 두꺼워진 경우 때타올을 사용해서 무리하게 밀거나 각질 제거용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스크럽을 심하게 하면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져서 피부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이 상처에 무좀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2차 세균 감염도 생길 수 있어서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유리아나 살리실리산 같은 성분이 든 각질 연화제, 각질을 녹여서 부드럽게 해주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각화형 타입에서는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하고 이런 각질 연화제를 사용하면 무좀약이 잘 들어가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발가락 양말 과연 도움이 되나요?
발가락 양말을 신고 샌들까지 신는 분들,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놀림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피부과적으로는 매우 교과서적인 행동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에 땀이 차고 습하고 따뜻해서 무좀균이 잘 자라는데 그 상태에서 신발을 신으면 발가락이 눌리면서 무좀균이 더 잘 자라는 환경이 되거든요. 신발을 신기보다 샌들을 신으면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발가락 양말을 신고 샌들까지 신으면 무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저히 발가락 양말에 샌들까지는 무리예요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메쉬 타입의 운동화처럼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으세요. 다음으로 민간요법, 식초, 빙초산에 발 담그는 거 괜찮나요? 식초가 산성이잖아요. 특히 이 빙초산은 강산이에요. 무좀균은 피부의 각질층에 사는데요. 식초에 발을 담그면 피부가 화학적인 손상을 입고 이로 인해 각질층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적 손상으로 피부가 상처가 나고 화상을 입으면서 이 무좀균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거나 2차 세균 감염으로 더 고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균을 죽이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빙초산에 발을 담갔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흉터가 생겨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도 있으셨는데요. 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서 이런 민간요법은 안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피부가 괴사되고 회복이 안 돼서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민간요법으로 마늘즙, 생양파즙, 감기약, 소금물, 베이킹소다, 구강청결제, 은행잎 삶은 물, 목초액, 쑥물, 맥주 등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렇게 다양한 물에다가 발을 담가보고 오시는데요. 심지어는 담뱃재로 무좀균을 지져냈다는 분도 있습니다. 독하다는 이 무좀약 하나가 사실은 개발되려면 수많은 연구와 임상 실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민간요법의 경우에는 근거가 없고 득보다 실이 많아요. 부작용으로 화상을 입고 상처가 나고 균에 감염돼서 오시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속상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발톱 무좀 치료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먹는 약인데요. 기본 치료이고 중요한 치료이지만 6개월 정도에서 1년까지도 장기간 약 복용이 필요합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 간이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다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약 복용 중간에 피검사를 하고 약을 복용해야 하고 다른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피부과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바르는 약이고요.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은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처방전이 필요한 주불리할 경우는 먹는 약만큼은 아니어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레이저 치료입니다. 먹는 약과 비슷하거나 논문에 따라 좀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빛의 2가지 파장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루눌라, 오니코 레이저가 있고요. 무좀균을 치료하고 활성산소를 유발해서 발톱이 건강하게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레이저로는 열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핀포인트 힐러 레이저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발톱 무좀을 치료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먹는 약을 복용하면 안 되고 바르는 약도 몸으로 흡수가 돼서 태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없는 루눌라나 오니코 레이저를 사용하면 됩니다. 무좀이라고 오신 분들 중에 실제로는 한포진 같은 습진이나 접촉피부염처럼 무좀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의심이 된다면 무좀 치료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고 무좀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치료 플랜을 세워서 치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피부가 건강하도록 계속해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